4월 12일 월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인 3대 신용평가사의 역할을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신용평가 3사는 소비자들의 차용과 상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점수를 할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수로 대출 상환 금액과 이자율, 주택 구매와 취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투명성 부족과 오류 수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종 편견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데이브 우에지오 소비자 재정보호국장을 임명했습니다. 데이브 국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와 인종 형평성에 대한 회복을 두 가지 주요 임무로 꼽았습니다. 인종 형평성 회복을 위한 공공신용기관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약이 실현돼 신용평가 역할이 공공기관으로 이전된다면 소비자의 신용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며 표준화된 신용점수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를 발표해서 중국이 보건 전문가들에게 자료 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에 세계가 더 악화된 코로나 전염병을 겪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테드로스 총장은 3월 30일 전염병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WHO 조사단의 데이터를 보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중국 과학자들과 공동조사한 WHO 보고서는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을 통해 박쥐에서 인간에게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험실에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및 기타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2019년 말 발생한 최초 발병에 대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완벽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대학들이 올 가을 대면 학습 개방 시에 코로나 백신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태스크포스 팀을 이끌고 있는 루커 대학교 부총장은 예방접종은 가을 학기를 안전하게 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며 단순히 접종을 추천하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기간 동안 특히 대학 기숙사에서 파티 등으로 인해 캠퍼스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감염에도 일조했다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년제 대학 중 87%에서 홍역과 풍진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신 반대 운동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외한 백신 의무에 대한 법적 문제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비상 승인만 확보한 현재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의무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 인근에서 차량 검문 도중 경찰이 실수로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20세 흑인 남성은 단테 라이트로 사건이 발생한 브루클린 센터에 그의 사망에 과격해진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결했습니다. 분노한 시위대가 경찰 간 충돌이 벌어졌으며 밤부터 상점 약탈이 시작되었고 자정에 주 방위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 센터 경찰국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하려 하자 다시 차에 타서 운전했으며 이때 경찰이 총으로 사격했고 총에 맞은 단테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국장은 이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잡으려다 실수로 권총을 잡고 사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데렉 쇼빈에 대한 재판이 3주간 지속되어 온 상황에 이 사건까지 겹치자 현재 약 500여 명의 주 방위군이 미니애폴리스 전역에 배치되었으며 사건이 벌어진 브루클린 센터시에 통행 금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H마트에서 무궁화 묘목 무료 행사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오는 5월 1일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 묘목과 씨앗을 나눠주고 묘목에 대한 사진 컨테스트까지 열어 상품권도 나눠주는 행사를 가질 것이라 전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이거나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침 H마트에 이제 손님들이 워낙 왕래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글학교 선생님과 또 고등학교 봉사단체 학생들이 와서 도움을 같이 주기로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마련한 무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카고를 포함한 중서부 지역이 무궁화 번식에 유리한 기후를 가진 것에 착안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시간하고 오하이오 시카고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무화나무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무화나무를 좀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무화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 다음에 미시간 지역에서는 한국 참전 용사의 길이 따로 있어요, 도로가. 그 길을 무화 가로수 길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부작용으로 인해 존슨앤존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을 중지한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조지아 공중보건부는 지난 7일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은 8명이 부작용을 겪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조지아주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콜로라도에 이어 존슨앤존슨 백신의 접종을 중단한 세 번째 주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스베가스시가 미국에서 최초로 관상용의 잔디를 금지하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베가스 지역의 수자원 관리들은 물을 많이 필요하는 잔디 등을 사막 식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제 네바다주 의회에 현재 시내에 잔존하는 40%의 잔디밭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요구했다고 알렸습니다. 네바다 남부 수자원 관리는 도시 지역에 8제곱마일에 달하는 비기능적 잔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잔디들이 선인장과 다른 사막기후 식물들보다 4배나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함으로써 연간 물 소비량의 15%를 줄일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 관상용 잔디 금지 법안은 주로 주택 소유자 협회와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하는 공동구역의 잔디밭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렸습니다. 2020년 라스베가스는 240일 동안 측정 가능한 강우 없는 역사상 가장 건조한 한 해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4월 12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193만 2,999명, 신규 확진 14,398명, 누적 사망 57만 5,934명, 신규 사망자 수는 105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449만 1,808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28만 2,205명, 신규 확진 2,433명, 누적 사망 2만 1,523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8명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4.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